내년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주요 인선이 잠시 뒤에 발표가 됩니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수위 발표 내용과 활동 전망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잠시 뒤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당초는 오전 11시쯤 보통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인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오후에 할 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막판 인선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좀 그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장은 이제 안철수 대표로 이미 지정이 됐다, 내정이 네. 됐다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네. 그 부위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영세 이제 선대본부장, 전 선대본부장이 예. 이제 할 거다. 네. 그런데 고사 중이다. 이런 네, 얘기가 본인이 나왔고. 고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원희룡 전 그 제주지사를 검토 중이다. 예. 두 사람이 경합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제 네. 그래서 조금 이따 발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주변인들한테도 이렇게 탐문을 좀 해봤는데도 네. 아직 정확하게 어느 쪽이라고 딱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로 봐서 네. 아마 최종 결정은 좀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네. 하여튼 그 상당히 그 부분은 좀 난항을 거듭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 화면에는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 당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인수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원장은 이미 안철수 대표로 이미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가 전부터 계속 나와서 확정이 된 것 같고, 다만 부위원장을 두고 본인이 고사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일부에서 또 나오는 원희룡 제주 전 지사 얘기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막판 조율하느라고 인수위 발표가 조금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함께 기조분과와 간사를 함께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조분과를 함께 발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의 합의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기조분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이 맡을 거다라는 설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어제부터 새롭게 전해지는 얘기는 추경호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네.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맞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두 당이 좀 어찌됐건 좀 공동으로 만드는 그런 그 인수위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약간의 좀 조율이 있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서로 조금 그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합의를 좀 이끌어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네. 어찌됐건 기조분과가 전체 이제 그 인수위의 업무 전반을 이제 조정하고 하는 이제 네.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고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총리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원장직을 수락한다는 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 네. 있을까요? 이제 한편에서 설렘도 있을 것이고 네.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우려도 좀 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행정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인수위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각 부처 공무원들하고 어찌됐건 이 캠프에서 만든 그 공약을 놓고 이 캠프 인사들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해서 세부 과제까지 한 1,500개 정도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위원장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우려도 좀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행정 경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쌓아보고 싶은 그런 또 이제 그 욕구도 꽤 있지 않았을까.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꽤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한 1,500개 정도로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추려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인수위원장으로 전반적으로 인수위를 끌고 나가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2달도 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런 한시적인 그런 지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장을 했을 때 그 상징성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행정을 집행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에 네.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걸 또 본인이 직접 또 조율해내는 역할까지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위 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라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연속성 상에서. 연속성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총리를 이제 지명했는데 다른 분으로 이제 지명을 하게 되면 그분은 또 그분대로 물론 이제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아니겠으나 예.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학습을 또 해야 돼요. 총리가 된 이후에 또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 부처 입장에서는 일이 이제 이중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인수위 때 보고 네. 다 하고 조율 다 했는데 그걸 또 다시 또 새 총리에게 다시 또 보고하고 이게 그렇군요. 또 제가 받고 예, 그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국정 전반을 학습할 수 있는 그것도 특히 핵심 사항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기회이자 또 잘못하면 많은 비판과 그렇죠. 비난을 면치 못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양면의 그런 것을 갖고 있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는 것도 아마 그런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호흡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렇죠. 뭐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또 뭐 대변인도 임명하고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인선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좀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하고의 어찌됐건 단일화 그리고 네. 이제 공동 정부를 하기로 했다는 네. 그 의미도 좀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뭐 억측은 많고 네. 뭔가 이면 합의도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다들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전모를 다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네. 기본적인 취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이 시점에 알려주는 게 사실은 좀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설명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직접 좀 나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 이후에 공동 정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어떻게 보면 인수위원회를 통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현장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사의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관련 발표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수위원회 구상과 인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리고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7개 분과는 기획조정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경제1분과,
경제 2분과, 과학 기술 교육 분과, 사회 복지 문화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정부 과제에,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관님의 인수위원회 앞으로 그 설과 관련한 저희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받으실까요? 네. 몇 개 받고 네.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이하영입니다. 애초에 권영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직을 좀 몇 차례 고사하셨다고 전해졌었는데요. 혹시 어떤 과정으로 좀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맡겠다고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네. 네. 네,
1분과 2분과 이제 아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1분과는 이게 아마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1분과는 이제 거시, 재정, 금융 이런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 지금 총리 인준을 좀 빨리 서두르신다는 보도가 있는데 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인물이나 또 빨리 더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하고요. 정남식 여사님하고 통화하신 거 내용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 지명 문제는 하여튼 새 정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그렇게 정할 것이고요.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인수위의 특위를 세개 정도 준비하셨는데 그 인수위원장이 세개 특위를 동시에 겸직을 아니요, 한 개만. 그럼 나머지 하나는 그거는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 그 발전 특별위원회는 인선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코로나 문제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그 방역과 의료 이런 분야에 이제 나름 전문가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그 지원금에 대해서 1,000만 원 네. 하셨는데 대체로 이 지원금은 언제 정도까지로 일자를 주시나요? 제가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 손실 그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당선인 후보 시절에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에는 이제 거대 의석 가지고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인수위 내에서 논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인 구분과 그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어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남녀의 그 집합적인 성별의 그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그 기획위원회라는 게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기획위원회가 다른 분과들과의 직제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획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새로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 이것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위원회를 둬서 또 제가 약속드린 부분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이게 정부 업무만 받아가지고 국정과제를 만들어 놓으면 제가 공약으로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네. 정말 매람대우나 저희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다 합병 관련해서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한 바 있다. 3월 안에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 규명에는 그 진상에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전 늘 주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인사 원칙에 관련해서요. 항상 능력과 실력을 당선인께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30%과는 다르게 지역 안배나 여성 할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보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뭐 확인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이 더 우선이고 또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지 그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국민통합은 저는 그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예정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 되버려서 이기주 기자님께서 전화 처음 주셔서 하시고 나머지는 빅백으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선인님 오전에 대변인 통해서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는 밝힐 수 없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현재 밝힐 수 없다고 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을 좀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지 또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후속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며칠 전에 발사한 그 발사체에 관해서는 제가 이미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대변인에게 그동안의 저희의 원칙과 입장을 여쭤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였죠. 당선인의 입장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 네. 그동안의 원칙과 입장을 견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래, 네.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 아시아네 김보람입니다.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수위원을 2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의 특위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럼 또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숫자가.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인수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 인수위원 요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문위원, 또 실무위원,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거는
그 법에 무슨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분과에 그 인수위원들이 아마 좀 이렇게 그 TO를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알수 있어요? 글쎄요, 보통 뭐 7개 분과면은 인수위원을 3 또는 4수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5 이렇게 가고 이러진 않고 또는 하나나 둘 있는 그런 분과는 없고요. 보통 3 단위면 4 정도로 이렇게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기획수정이랑 도와주세요. 외교부랑 정무사법 관련해서 세계분과는 통일동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가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뭐 직접 관리는 안 하고 인수위원회는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또 인수위 조직에서 하고 물론 저에게 보고는 하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세계분과도 다 비용이 의선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일동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거는 통이동과 또 삼청동에 이제 2군데에다가 이거를 두는데 통이동에 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에게 브리핑해야 되고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청동 금융연수원 자리에 그걸 두는데 또 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인수위원장도 저하고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도 통이동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가지는 당선인이 챙기고 몇 가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 같이 통이동에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나머지 네. 댓글로 그래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기획위원장으로 했고요. 7개 분과로 나눠서 인수위를 준비하겠다. 또 3개 특별위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두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갖는 의미 다시 한번 조금 살짝 짚어볼까요? 네, 역시 이제 공동정부를 지향하겠다라는 거에 이제 네. 단일화 과정에서도 양쪽에서 네. 합의한 내용이고 네. 또 인수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실행을 하자라고 예. 이야기한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진행이 일단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이제 단일화 정치적으로 합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윤석열 당선인의 조금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 그러니까 예. 이번 대선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박빙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예. 역시 안철수 대표는 중도층을 좀 대변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예. 약간 이제 그 매개체 역할 이런 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좀 취약한 분야가 뭐 경제 이쪽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쪽을 또 좀 보완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을 좀 이제 다목적 어떤 인선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또 향후에 있을 그 어찌됐건 그 야권과의 이제 향후 야권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의 어찌됐건 뭐 협치도 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당 내지는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권영세 의원이 이제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선거 당시에 선대본부장 맡아서 풍부하고 의정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안철수 위원장과 이 권영세 부위원장 호흡 괜찮을까요? 뭐 권영세 전 이제 본부장이 네. 상당히 좀 유연하신 편이죠. 예. 그래서 전 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뭐 한때
예, 강철수 뭐 이렇게 하기도 네. 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성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잘 조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당장 내일부터 서울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업무들을 좀 보게 될까요? 역시 이제 뭐 정권 인수 관련한 업무가 이제 네. 되고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약 여러 가지 낸 것들하고 현재 이제 국정 운영 되고 있는 실제 진행되고 있는 네. 것하고 조율을 해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새 정부의 과업을 이제 선정해내는 그 과정인데요. 네. 일단 큰 가닥을 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큰 방향을 잡아나가고 그래서 계속 조금 전에도 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시로 보고받고 네. 혹시 뭐 정부하고 이 인수위 측하고 좀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대목들이 있을 때는 정치적 결단도 수시로 내려줘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주로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이제 청와대로부터 뭐 여러 문서를 포함한 그런 인수인계를 지금 받는 과정 그것도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제대로 못 받으면 또는 과거처럼 뭐 문서 파기를 뭐 좀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면 예. 청와대 들어가서도 곧바로 이렇게 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상당한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역시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외교안보 현안 같은 경우가 중요하게 인수가 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계속 알고 있어야 또 새 정부의 그런 정책들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첫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인수를 좀 해줘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안보 상황과 관련된 것이고. 예. 그런데 요즘 뭐 안보하고 경제가 좀 직결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이제 미국 또는 유럽의 이제 경제 제재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게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지금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악영향이 예. 이제 미칠 가능성이 네. 높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북한이 또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예. 자,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려면 업데이트된 정보가 필요하죠. 네. 역시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빨리 공유를 하겠다는 생각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당선인도 빨리 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북 문제 등 여러 가지 외교안보 현안이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제 큰 틀이 잡혔으니까 본격적인 활동도 또 저희가 지켜보고 기대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